네, 이제 2부,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김태효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이제 논제를 정해서 찬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도, 9가지 정도의 논제를 우리끼리 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영님, 혹시 이번에 우리가 논의한 논제 중에 좀 이야기를 할 만한 괜찮은 주제가 좀 있을까요? 어, 앞서 저희가 1부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에 이어서, 이제 지금 칠러를 한다면 국민 대부분은 반대할 것이다라는 논제에 저는 찬성을 했고, 상무님 반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지금 칠러를 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다. 우영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봤을 때 조금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약간 그 이유가 도덕적인 걸로 이제 어떤 세계 질서를 판단하는 이유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침략을 받은 역사가 깊잖아요. 일본의 어떤 침략을 받았고, 그럼 중국에도 많은 이제 조선시대에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진 않고 이제 침략을 계속 받아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일으킨 국가는 무조건 약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나쁜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대부분 반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생각에 일견 동의하는데 제가 이거 좀 주위 분위기를 못 읽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이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굉장한 경계심 그리고 한일전은 무조건 축구 이겨야 된다 이런 굉장히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중국을 향해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는 어떤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정서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 손을 잡는다는 것이 정서적,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러시아를 나쁜 국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까 했을 때는 여기서도 저도 이제 직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논제를 국민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논제로 했지만 반대하든 찬성하든 사실 저희가 북극 항로를 위해서는 이 칠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칠러를 하게 된다면 그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유연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도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어떤 분쟁이 있었다거나 하는 어떤 역사적인 골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득하는 과정이 유연하게 있다면 반대하는 여론이 있더라도 조금 찬성하는 여론으로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칠러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 국가에서도 입장도 되게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 러시아가 혐한을 하면 칠러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김태유 작가님 나오는 최신의 유튜브 영상들을 봤을 때 알게 된 것은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반대 감정만 너무 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국제 정세 상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일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김태우 작가님의 이번 책을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현대차의 어떤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거에 반해 되게 엄청 낮게 나타나는데 러시아에서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러시아에 있던 현대차 기업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그리고 산업계의 그 동시다발적인 어떤 협력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의견은 반대이긴 한데 치열하게 토론을 할 만한 내용이나 근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결론은 어쨌든 똑같은 해야 것 한다. 같아요. 해야 한다. 하긴 요것은 뭔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토론할 만한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아젠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아젠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우영님은 찬성을 하셨고 전 반대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 근거가 무엇일까요? 조금 제가 어떤 외교 정책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 김태우 작가님도 책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패권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질서가 있을 때 그 패권 국가나 어떤 1등 국가가 그냥 기존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 다른 어떤 2등, 3등 국가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등 국가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새로운 전략으로 어떤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든다, 혹은 어떤 산업계에서도 어떤 산업혁명이 새롭게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소니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아주 우수한 기업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추락한 것처럼 어떤 이 질서가 어떤 그 산업계의 질서라든지 국가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아젠다에 반대를 했던 이유가, 트럼프 정부가 아니어도, 기회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때리기가 계속 되어 왔었고,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중국 때리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35 전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역할이 그래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 정도로 이제 파격적으로 뭔가 패권 전략을 수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파격적인 어떤 이런 국가적인 전략 수정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약간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패권 전략이 수정됐다는 말은 이전의 전략과 트럼프 정부 전략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크게 이제 작가님의 책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세계의 경찰 입장을 하던 미국이 이제 그 석유라는 어떤 원자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셰일가스 혁명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냥 국가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그런 어떤 전략 수정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다른 국가들을 대하는 정상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조금 뭐 그 국가의 어떤 수장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보폭의 범위보다는 훨씬 큰 강폭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움직임의 폭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폭이 크고 그 변화의 폭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광폭 행보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네.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광폭 행보가 주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뉴스로 나온 정보들로만 봤을 때 그냥 잘 활용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지정학적으로 같은 근교에 있는 일본을 봤을 때 일본보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엄청 잘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득이 되게 활용은 못하고 있고 그냥 뒤처지지 않게 그냥 다른 나라와 맞춰서 하고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두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아젠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를 판단하는 구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아젠다인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와 같이 넥스트 스텝 아까 우영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논제는 없지만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남은 시간에 나눠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약간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아젠다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받는 연봉의 절반을 포기하더라도 부산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든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논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주 자극적이네요. 네, 자극적이어야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딱딱딱 만들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부산에 오니까 부산에 와서 이제 부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청년들의 서울 이주 문제, 수도권 집중에 부산도 일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업을 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진 않았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북극 항로 관련 일을 찾아서 와도 지금 그 관련 일자리가 없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하더라도 북극 항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미로 합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속 앞으로의 뉴스를 정부 소식을 팔로우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굳이 생업을 바꾸지 않고서라도 북극 항로
대한민국의 부울경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때려치고 여기 와서 이 자리를 찾는 것까지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도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저도 이제 반대 의견이었는데, 저는 이제 상도님과 다른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거를 진짜 자기가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북극항로가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북극항로에 다 바칠 만큼 내가 진짜 그걸 하고 싶은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도님이 이제 북극항로를 위해서 거점 항구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부산에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근데 북극항로와 부산을 거점 항구로 만드는 일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이뤄야 될 과업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우영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논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저는 질문을 조금 다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법으로 너 북극항로 관련 일 해 안 해? 너 왜 안 해? 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향해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세계의 판과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는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던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북극항로 관련 사업은 아니야. 내가 그냥 뭐 온라인 쇼핑을 해. 온라인 쇼핑몰을 해. 근데 잠깐만, 항로가 이쪽으로 열리면 택배비가 싸지겠네? 좀 더 빨리 오겠네? 그러면은 앞으로 내 사업은 여기에 맞춰서 미리 이런 걸 준비해놔야겠다. 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학교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잘 구성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으로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예민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되면 진짜 이익이 되겠네?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겠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돈이 더 돌겠네? 그럼 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북극항로라는 아젠다에 함께 동참하는 일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네? 이거 굉장히 넘어야 될 벽이 많네? 그리고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이게 시도가 많이 일어나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막 법인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주변에다 명함 뿌리고 안녕하세요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거 진짜 해야지, 혹은 너도 이거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요? 혹은 이거 진짜 나중에 되는 거예요?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어떤 창업 관련 프로그래밍을 주최하시는 분은 그걸 왜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산에서 열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김표 작가님의 책을 읽고
기본 학교에서 배웠던 것의 사안의 시급성이나 이 현실의 속도와 우리의 인식 정도의 속도 차가 좀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상도님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어떤 이야기는 네. 우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뭐 유튜브나 뭐 김태우 작가님의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북극 항로라고 네이버에 그냥 치기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어떤 이 북극 항로 거점 항구 만들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상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상도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야 좋은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하나 또 그냥 약간 지엽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궁금한 게 그러면 상도님의 1인 기업으로 어떤 법인을 만드신 건가요? 일단은 법인을 낸 거지만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을 지금 둘 형편이 없기도 하고 제가 요즘 살짝 또 주변을 보니까 그 송기령 작가님이 쓴 시대일보 경량사회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송기령 작가님이 낸 최근 작을 봤어요. 네. 점점 사회가 경량화되고 있다. 기업에 있는 그 인력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만도 앞으로 1인 창업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라는 걸 들어서 사실 이거를 해보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은 직원을 둘 여력이 없어서 혼자긴 한데 한동안 혼자 할 생각이기는 해요.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그러면 혹시 지금 직원을 둔다면 직원을 안 두시겠다고 하셨지만 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만약에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더 이제 무료로 어떤 한 사람을 더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떤 역량이 있으면 성도님께 도움이 될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한 분이 저를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많이 한다면 저는 이제 이 관련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류업, 해운업 이런 분야가 여느 사업과 그러니까 물론 여러 사업 분야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끼리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B2C 사업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앱을 하나 내가지고 그냥 이 세계에 뿌리면은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막 경쟁하면서 알아서 이게 커질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소통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몸이 하나인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네. 어떤 정해진 어떤 분야가 있어서 진짜 네.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티셔츠를 팔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자유시장에서 파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랑 똑같은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거 누구나 하는 생각이겠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 드릴 거는 그러면 혹시 내일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서 그런 분들과 시간 약속이 잡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는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내일은 당장 미팅은 없어서 그분들을 만날 때 제가 지금 이만큼 해놨거든요. 저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하시죠라고 설득할 때 그 매력도가 매우 높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서 지금도 만들다가 오긴 했는데 아마 이런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 시스템을 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수익 모델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상도님이 이 만드시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 물동량을 최적화하는 어떤 AI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구축하는 그런 어떤 다른 회사의 그 AI를 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거 크게 보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만약에 그 들으시는 분들이 관련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상도님의 이야기가 뭐 지금 3주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만 정말 재밌었고 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장한 녀석들을 할 때 어쨌든 저희가 김태우 작가님의 5부작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북방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상도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2부, 5부작 중에 2부,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3부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영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상도님 고생하셨습니다.